이번 시간은 전국연합평가 성적표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은 성적표를 받으면 각 과목별 등급 정도만 확인할 겁니다. 하지만 성적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좋은 정보가 많거든요. 이것만 잘 분석해도 입시에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적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표준점수와 백분위입니다. 먼저 백분위는요, 쉽게 말해서 100명 중에 내 뒤로 몇 명이 있는지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 성적표에서는 수학 가형 백분위가 99.55입니다. 그 의미는 100명 중에 내 뒤로 99.55명이 있다는 것이죠. 즉, 내 석차가 100명 중 기준 0.45 등이 된다는 의미고요. 백분율로 바꾸면 내가 0.45%에 해당한다는 말이 됩니다. 보통 성적표에 있는 백분위는요, 하위 누적 백분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 이용하는 백분위는 상위 누적 백분위이기 때문에 전체 100에서 하위 누적 백분위를 빼주면 상위 누적 백분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샘플에 백분위가 99.5이기 때문에 100에서 99.5를 빼면 0.45가 나오고요. 이 0.45가 바로 상위 누적 백분위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뜻은 1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0.45 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표준점수입니다. 표준점수 같은 경우에는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매번 바뀌어요. 시험마다 과목마다 난이도가 항상 일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표준화된 점수를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첫 번째는 백분위를 보고 두 번째는 표준점수를 봅니다. 그러면 각 입시기관에서 나오는 잣대의 표준점수 합산이나 백분위 합산이 있고요. 그것을 보고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을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답니다. 특히 모의고사에서 표준점수는요, 수능에서 과목과 영역별로 발생하는 난이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한 점수 체계예요. 쉽게 말해서 전체 평균을 100으로 놓고 분포시킨 상대 점수이고요. 과목별 평균 점수를 통일해서 난이도에 따른 점수 차이를 없앤 아주 객관적인 지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대략적인 각 과목의 영역별로 맞춘 점수와 전국 평균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쪽을 보시는데요. 여기에서는 꼭 분석해야 하실 게 있어요. 여기에서 꼭 분석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 샘플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게 틀린 문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B면서 틀렸고요, 하나는 C면서 틀렸어요. 즉, B라는 뜻은 뭐냐 하면 60% 이상의 정답률을 가졌다라는 뜻이고요, C라는 뜻은 40%의 정답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답률이 B는 40%고요, C는 60%입니다. 따라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B 같은 문제는 완벽하게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A, B, C 영역에 해당되는 문제는요, 모두 만약에 틀렸다면 점검을 해서 본인의 점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타 참고 자료를 보셔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자, 확대를 해보면요. 자, 여기는 과목별 누적 백분위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누적 백분위는 모두 다 하위 누적 백분위입니다. 하위 누적 백분위. 따라서 100에서 이 값을 빼주게 되면 상위 누적 백분위가 나오는데, 국어와 수학 과목에 대한 상위 누적 백분위는 0.54, 수학과 과학에 관련되는 거는 0.2, 국어, 수학, 과학에 관련되는 거는 0.24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분석해야 하냐 하면
일단 상위 누적 백분위를 아셔야 되고요. 자, 여기서는요, 먼저 국어와 수학 과목을 합했을 때 상위 누적 백분위가 0.54가 나옵니다. 그리고 과학과 수학을 합쳤을 때 0.22가 나와요. 그 말은 수학을 고정시키고 국어 대신 과학을 넣었을 때 오히려 성적이 더 향상됐잖아요. 그 말은 국어가 가장 취약한 과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학에다가 국어를 놓고 과학을 넣어 보니까 0.24예요. 오히려 성적이 더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것으로 취약 과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국어가 가장 취약하고요. 그 다음이 과학이고요. 그 다음이 수학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어에 대해서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국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국어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한 다음에 그 다음 과학, 그 다음에 수학, 이런 순대로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요, 보통 우리 대학에서는 국어, 수학, 과학의 이 조합을 가장 많이 보거든요. 따라서 전체 응시자와 상위 누적 백분위를 알면요, 본인의 전국 등수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12만 2,765명이 있었는데 상위 누적이 얼마요? 0.24죠. 그래서 100으로 나눠주면요, 0.0024. 그래서 그 값이 294.636등이 나와요. 그럼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국 등수가 대략적으로 295등쯤 된다는 뜻이네요. 자, 이 값은요, 매 모의고사마다 기록해 두시면 정말 도움이 됩니다. 매 시험마다 응시 인원수는 항상 바뀌기 때문에 전체적인 본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백분위 같은 경우에는요, 매 시험마다 위치를 확인해 두면, 자, 첫 번째 모의고사의 위치,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위치를 적어 두면 변화 추이를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을 경우에 이 같은 경우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덜 불안하지만, 만약에 어떠한 과목이 있는데 추이가 이런 식으로 변한다면 이 과목은 굉장히 불안한 과목이에요. 이런 경우는 빨리 찾아서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백분위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답니다. 자, 따라서 모의고사 성적표를 분석해 보면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게 바로 백분위입니다. 두 번째는 표준 점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과목 배점을 확인하신 다음에 보충 학습이 필요한 것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고요, 이 부분은 A와 B와 C에 관련되는 문제는 모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부분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등급만 보고 성적표를 보관하지 마시고, 성적표는 항상 옆에 두시면서 통계를 내서 본인의 위치와 성적 향상에 대한 자료로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